안녕하세요. 노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투자행위라던가 일상생활할 때 나름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결정해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현물을 하시거나 주식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 어땠는지 추억을 떠올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 합리적 생각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이런 걸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샤넬백 같은 거죠. 샤넬백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천만 원대더라고요. 램 가죽을 만들었답니다. 양가죽. 자, 양가죽으로 가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가죽 가방이죠. 이성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죽 가방 만드는데 이거 원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거기에 일부 가죽 하나 썼다 치고, 그럼 양 한 마리에서 양 5분의 1마리? 양 5분의 1마리 값에다가 요런 거 브로치 값들 그리고 인건비 등등등 포함했다고 칩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내가 만들었다 치면 몇십만 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도 없어서 못 사죠. 과연 근데 요 안에다가 지금 사람들 뭐 넣고 다닐까요? 보면은 되게 까보면 뭐 립스틱 이런 거 들어있고 지갑 들어있고 그런 등등등 소품도 들어있겠죠. 그렇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그런 물건들을 넣기 위해서 가죽 가방을 하나 사는데 2천만 원이나 들여야 되느냐. 뭐 이런 비슷한 재질의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가방을 써도 되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페라리죠.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자동차가 5억 원을 주고 사야 되느냐. 물론 자동차는 만드는 원가가 아까 얘기한 그 핸드백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죠. 훨씬 많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차라는 걸 우리가 타는 이유는 이거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하려는 거죠.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다. 그럼 이동만 잘할 수 있으면 일단은 차가 가지는 기본 기능은 부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떤 사람도 더 태울 수 있고 물건도 더 실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 페라리라는 차는 어떻겠습니까? 물건 뭐 실을 수 있겠어요? 거의 못 실습니다. 스포츠카에. 그 다음에 의자도 타보신 분들은 스포츠카들은 의자 직각이죠. 거의 뭐 뒤로도 안 제껴져요. 심지어는 이제 뭐 수동을 고집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시내 속도 제한 얼마입니까? 50km예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이 페라리 타고 다니면 이 능력 뭐겠습니까? 얘는 뭐 시속 300km 때는 그냥 가볍게 올리죠. 이 성능 쓸 데도 없어요. 연비도 아주 극악이겠죠. 기름 먹는 탱크일 겁니다. 심지어는 이 차체도 낮아가지고 학교 근처나 이런 데 보면은 과속 방지턱 있죠? 이거 뭐 갈 때마다 긁힐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 어디에다가 수납해서 둘 때도 굉장히 어렵죠. 내 개인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가다가 긁힐 수도 있죠. 함부로 어디를 끌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수리비는 또 한 번 고장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차에다 매겨지는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것 등등등 생각을 하면 과연 이런 차를 타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다니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합리적, 이성적, 경제적인 사고로 그게 맞냐 이겁니다. 어때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어떤 남성분들한테 자 이거 살 돈이면은 BBQ 치킨을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구나. 내 생각이 참 잘못돼서 반성해야지. 그럴까요? 그냥 대응을 못해도 남자들은 되게 꾹 하고 있겠죠. 꾹 하고서. 그렇다면 만약에 여성분들한테 남자친구나 남편이 야 이런 백을 2천만 원 주고 사냐? 아무거나 튼튼한 가방 사가지고 화장품이랑 넣고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여친 같은 경우는 신경질내고 울고 불다가 막 싸대기를 날릴 수도 있겠죠. 반응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공통적인 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맞지? 했을 때 선뜻 그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열광해서 살까요? 신발도 보면은 뭐 무슨 한정판 신어보면은 몇백만 원씩 주고 산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운동화를 그것도 신고 달리면은 신다 보면 한 2, 3년이면 헤어질 신발에다가 돈을 그렇게 쳐넣고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행동들은 이성적 사고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러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이성적 경제적 사고로는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를 그런 돈을 주고 줄을 서서 사는 이유는 뭐다? 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기분. 왜 사냐고? 기분이 좋으니까 삽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요. 이게 이유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결정해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 보면
이것에 좌우돼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걸로 행동해 놓고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연인들끼리 단골 멘트죠. 근데 대개는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했는데 그거에 너를 위해서 한 걸로 이야기를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깊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엔 뭐다? 나 좋으려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인들이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죠. 얘기가 샜는데 이 코인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기분 때문에. 왜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창출이 된다. 코인 매매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 현실 창조를 하는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자아가 우리 내면 깊숙이 존재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있거나 정신을 차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자아를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비유한다면 해가 뜨면 달이 빛을 잃고 가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별빛이 빛을 잃고 가리듯이 이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얘네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행동과 현실을 실제로 창조해주는 자아가 내면 깊숙이 있고 그것에 의식이라는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가진 자아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할 때는 이 자아는 이 의식은 자기가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이 자아는 오로지 나만 생각이라는 거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식이 딱 꺼져 있을 때도 이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눈을 딱 감으면 이 세상은 딱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현실 창조를 하는 이 내면 깊숙한 자아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이 오감이 뭘까요?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촉각, 뭐 냄새, 시각 이런 거죠.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와 이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감정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이 의식, 이성이라는 게 뭘까? 이성이라는 건 사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 쉽게 얘기하면 논리, 어떠한 법칙, 이러한 룰을 정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것에 부합할까? 하고 한번 의식 걸러주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 내면 깊숙한 자아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임. 그래서 자, 그것을 한번 이 작동 원리로 한번 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음과 생각의 작동 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오감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음에서 생성된 감정, 이 2가지가 양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자아,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서 현실 창조라는 자아에 영향을 다 같이 미치는데, 여기는 이 정보가 오면은 의심에서 거릅니다. 걸러서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재취합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내면의 자아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고 있다는 생각을 얘는 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바로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는데 이게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오늘 5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알람을 맞춰놓은 게 귀에 들렸어요. 들려서 감정은 짜증. 귀찮고 졸리고 짜증이 나지만 거릅니다. 내가 하기로 생각해둔 거 지키겠어 하고 행위로 나타내는, 이거는 이성적 사고로 하는 자아가 하는 거예요. 이때 귀찮아 하고 머리는 가야 되는데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바로 이 내면의 자아의 영향입니다. 귀찮아, 짜증나, 그대로 있자 라고 생각을, 귀찮고 짜증나니까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현실화시키냐면 그대로 있는다. 누워있는 현실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영향력이 이성적 사고라는 자아가 행동과 현상의 현실을 하는 것보다 이 내면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루트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거쳐가고 이렇게 가지만 이 영향이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놀이공원 갔어요. 거기 유령의 집 생각을 해볼게요. 그 컴컴한 건물 안에 유령이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저거는 그냥 어떤 깜짝 놀라게 해주는 물체가 그냥 튀어나온 거고 음향 효과가 나오는 거다. 저 안에 실제로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라고 이 이성적 사고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면 어떨까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정보와 그것이 마음에 주는 영향, 여기서 공포나 무서움을 느끼게 되면 이게 내면의 자한테 영향을 줘요. 그럼 내면의 자는 어떻다? 지금 현실, 외부의 현실이 귀신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라고 들어가도 덜덜덜덜 몸이 나도 모르게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렇게 몸에 어떠한 반응으로 현상화, 현실화가 되게 된다 이겁니다. 뭐 고층 빌딩 같은 데 가보면은 마천루에 이렇게 전망대 있어요. 전망대. 그럼 그 전망대에 보면 바닥이 뻥 유리로 이렇게 된 데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도 바닥에 유리판으로 돼갖고 아래가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이 있죠. 자, 머리로는 이게 안 깨지고 안전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엄청 두툼하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걷고 뛰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잘 받쳐주고 있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눈으로 바닥 아래로 비춰진 저 멀리 떨어진 개미떼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감정에서 어떤 공포감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자아가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 지금 현실은 떨어질 것만 같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위태위태한 곳에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그냥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죠. 고소공포증이 발현이 된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 사이에 줄 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이렇게 막 외줄 타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고층에서 이렇게 청소한다든가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이런 고소공포증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게 거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또는 훈련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이 몸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이 내면의 자한테 준 거예요. 믿음을 주면 또 내면의 자는 그걸 또 믿고 고소공포증을 안 느끼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감정 따라서 현실 인식해버리고 현실 창조 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매도 이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훈련과 통제를 통해 이것이 이쪽으로 최대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